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시는 모두가 아실만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었습니다. 그 시가 워낙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만큼 나태주 시인을 풀꽃 시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그 나태주 시인이 이번에 새로운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책의 제목은 시가 인생을 가르쳐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주 시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역금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뜻은 이 책은 나태주 시인이 시인 본인께서 인상 깊게 보셨던 시들을 뽑아서 엮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도 실려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시인 혹은 교과서에서 이름은 들었지만 막상 시는 접하지 못했던 그런 시인의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시들을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계절의 순서에 맞추어서 또 우리의 삶을 유년, 청년, 장년, 노년이라고 4단계로 구분했을 때 그것을 계절의 순서와 맞추어서 크게 4개의 묶음으로 엮어낸 책입니다. 보시면은 나무 그림이 보이는데요. 1장의 그림이 무성한 여름의 나무의 모습이고 2장은 가을, 3장은 겨울, 그리고 4장이 오히려 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순서가 봄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은 나태주 시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청년 시절이 가장 중요하고 또 왕성한 시기라는 것을 고려해서 여름이라는 청년의 시기를 맨 앞에 놓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봄이라는 시기를 마지막에 놓음으로써 소멸하는 느낌보다 다시 자라나고 솟아나는 느낌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싶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 유년을 추억하게 되듯이 봄이라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 순서에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의 책머리를 간략히 읽어드리겠는데요. 나태주 시인은 시라는 것은 그 시를 쓴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인생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느낌과 생각들을 시라는 형태의 아름다운 선물로 남기는데요. 그 시를 읽으며 후세의 사람들은 인생을 배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말로는 거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느낌을 다스리며 또 스스로 좋은 인생을 꿈꾸고 미래에 대한 암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태주 시인 본인께서 특히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책머리를 구성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요즘의 어려운 경향의 시와는 다른 예전에 친숙하고 또 삶의 위안이 되던 그러한 시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수상, 등단 등에 얽매이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가 아니라 인정받는 시에 몰두하고 계시는데요. 이 책에 실려있는 이전 시인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이래서 내가 시를 쓰려고 했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집에 어떤 시들이 실려 있는지 예를 들어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쓸한 시절 이장희. 어느덧 가을은 깊어 들이든 웨이든 숲이든 모다 파리에 있다. 언덕 위에 오뚜기 서서 개가 짖는다. 날카롭게 짖는다. 빈 들에 마른 잎 태우는 연기 가늘게 가늘게 떠오른다. 그대여 우리들 머리 숙이고 고요히 생각할 그때가 왔다. 이 시는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을 파트에 해당하는 시인데요. 나태주 시인은 이 시에 대하여 깔끔하고 고요하며 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오래된 샘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란 것이 크게 요란스럽거나 치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이러한 글이 알려준다고 쓰셨습니다. 요즘에 어지러워진 시의 경향들을 조금 차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책에는 시뿐만이 아니라 나태주 시인의 감상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이 시는 어떤 서정성만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가을 시절을 인생에 비추어 볼 때 작년의 시기에 와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태도 또한 헤아려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 한편의 시를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정지용 시인의 시인데요. 아마 정지용 시인은 익숙해도 이 시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5월 소식 정지용.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 나는 갈매기 같은 종손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쳐 난데없이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딴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쬐끄만 이 페스탈로치야.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날마다 밤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이 정지용 시인의 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나태주 시인께서 초등학교 교사로 43년간 일하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나오셨던 그런 직업과 관계가 있을성 싶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간략히 나태주 시인의 소개를 드리자면요. 나태주 시인은 1945년에 태어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4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바로는 교직은 직업이고 시인은 본업이라 우기며 살았다. 밥벌이가 필요했던 거다 라고 하십니다.
읽어드린 시에서도 선생님의 모습이 비추어지지요. 실제로 정지용 시인의 집안 여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감상이 이 시에서 많이 비추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나태주 시인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요. 시인은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대숲 아래서라는 시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집이나 산문집, 또 동화집 등으로 100권이 넘는 책을 쓰셨는데요. 많은 상을 수상하시고 지금은 한국시인협회 장으로 역임 중이라고 하십니다. 공주 풀꽃 문학관도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이렇듯 이 책에는 나태주 시인 본인께서 감상이 있었던 시를 실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주 시인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이라면 이 감상 속에서 비추어지는 시인의 모습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시를 감상할 때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읽어내는 그런 감상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에 와닿는 혹은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감상을 써내는 것이 시를 더 잘 감상하는 방법이라는 점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넥서스 출판사로부터 시집 리뷰를 요청받아서인데요. 그러나 이 시집을 읽으면서 정말로 편안한 감상의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집의 제목처럼 자신의 삶을 달래고 싶은 그런 시를 찾는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시집일 것 같습니다. 또한 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헤아려 보게 되는 시간을 통해서 시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한 신인상이나 대회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시에 몰두하기보다도 시의 본질로 다시 되돌아오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태주 시인의 시가 인생을 가르쳐 준다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